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 가위 눌림에 대한 짧은 두 가지 이야기인데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들려줄게.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이야. 당시 우리 집은 작은 목욕탕을 하고 있었어. 나는 카운터에 딸린 작은 방에서 가게를 보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낮잠을 자거나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컴퓨터로 게임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곁에서 낮잠을 자다가 잠에서 깼는데 몸을 일으키려고 해도 안 일어나지는 거야. 게다가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몸도 잘 움직여지지 않더라고. 바로 가위에 눌린 거였지. 기껏 해봐야 손가락 조금, 발가락 조금, 그리고 바람 새는 소리처럼 약한 목소리로 아빠, 아빠 하고 말하는 게 전부였어. 그때는 가위 눌림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 겪는 무서운 일에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 그러던 와중에 카운터 문을 열고 형이 들어왔고 점심시간이 다 되는지 형은 아버지한테 배가 고프다면서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은 자고 있지? 깨워서 같이 밥 먹자고 해라. 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살았다 싶었지. 그리고 가위에 눌려서 실눈을 뜬 채로 움찔거리고 있는 나한테 형이 천천히 다가왔어. 나는 형을 보면서 형 살려줘 형 하면서 가능한 한 크게 외쳤지. 근데 그때였어. 내가 이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자 종종 형한테 따지기도 하는 당시에 너무 서럽고 무서워서 울기까지 했던 일이 일어난 거야. 형은 내 얼굴에 가까이 와서는 내가 처절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나를 보고 씩 웃었던 거야. 그리고는 뒤돌아서 아버지를 보고 말하더라고. 아빠, 얘 지금 푹 자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먹자. 그때 봤던 형의 웃음은 지금도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두 번째 이야기는 가위에 눌렸을 때 들은 환청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인데 이게 나를 보살펴주는 귀신인지 환청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처음 그 목소리를 들은 건 2012년 1월 겨울이었어. 그때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안검하수가 심한 편이기도 했고 미용 목적도 겸해서 처음 수술이란 것을 했었어.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해서 큰 긴장과 기대를 안고 수술실에 들어갔었고 다행히 예상과는 다르게 큰 고통 없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 첫날은 붓기도 심하고 마취가 풀리면 아프니까 하루만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로 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잤는데 이게 생각보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열도 나고 욱신거림이 심한 거야. 그래서 알아눕듯이 끙끙거리면서 잠을 잤는데 그때 가위가 눌린 거지. 이제껏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었어서 그 중압감에 조금 놀랬는데 몸이 지쳐서 그러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던 때였어. 그 순간 힘들어? 라고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어떤 여성의 목소리였어. 나는 엄마가 얘기한 줄 알고 응, 힘들어 라고 중얼거렸지. 그러니까 맥이 탁 풀리기라도 한 듯 가위가 풀리더라고. 이때는 아프니까 그냥 별일을 다 겪는구나 하면서 단순하게 넘겼고 그 일이 잊혀질 때쯤 그해 여름이었어.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나서 심한 장염에 걸렸었거든. 장염에 걸린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갈 쯤에 또 가위에 눌린 거야. 가뜩이나 온몸에 힘도 없는데 가위에 눌리니까 숨도 벅차더라고. 결국 가위를 풀 생각조차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힘들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얼거렸어. 그리고 또다시 맥이 풀리듯 가위 눌림이 풀려났지. 이 일을 연속적으로 겪으니까 의아한 마음에 잠시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가위는 나 혼자 집에 있었고 첫 번째 가위는 엄마가 있었지만 우리 엄마의 목소리와 전혀 다른 높고 젊은 톤을 가진 여성의 목소리였어. 엄마도 나한테 말을 건 적이 없다고 하셨고, 또 신기한 건 이 일을 겪고 또 겪어도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그리고 가위에 풀리는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운함을 느꼈어. 여전히 나는 그저 신기한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2년 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관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는데, 그때 심신이 지쳐서 울다 잠드는 일이 빈번했고 마침 원하는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져서 좌절감은 더욱 심해졌었어. 그러다 무턱대고 내 손목을 긋고 말았지. 그 와중에도 겁이 많아서 깊게 베지는 못했고 피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더라고. 스스로의 죽음도 결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취직 하나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해서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그날 또다시 가위가 눌린 거야. 힘들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너무 힘들어. 나는 울먹이면서 대답했지. 그런데 원래 이 대답하면 바로 풀어줬었는데 그날은 이 말을 들려주고 가위를 풀어주더라고. 괜찮아. 다음 날 우울한 마음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상쾌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런 힘이 솟았는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귀신 덕분인지 나는 취업도 잘하게 됐고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번듯한 직장인이 됐어. 그 후로 가위를 눌려도 그 목소리는 찾아오지 않더라고.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는 것을 보니까 나를 보살펴주는 수호신 같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힘든 나머지 들려온 환청이었을까? 어느 쪽이었든 나한테는 살아갈 힘을 준 소중한 목소리였어. 만약 다시 듣게 된다면 그때는 힘들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가위 눌림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였는데 나는 가위 눌림이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상황을 상상한 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본인의 힘듦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가위 눌림에 대한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